어떤 사람은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한국은 미국보다 더 미국적인 사회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 말도 일리가 있다고 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제도가 미국식이에요. 모든 제도가.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제도가 사실상 미국의 제도고,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 즉 한국인의 영혼도 미국인의 영혼과 거의 같다. 그래서 이걸 합쳐가지고 제도의 미국화와 영혼의 미국화를 합쳐서 저는 총체적 미국화라는 개념을 써요. 총체적 미국화. 한국은 완전히 총체적으로 미국화된 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럴까? 몇 가지 사례만 들어볼게요. 교육제도 한번 볼까요? 대학 어때요? 대학. 막 경쟁을 해가지고 막 경쟁을 해서 대학에 들어갑니다. 이 대학들은 또 막 엘리트 대학 시스템이 있어요. 1등 대학, 2등 대학, 3등 대학, 4등 대학 이렇게 있죠. 하버드, 예일, 스탠포드, 프린스턴 쫙 있죠. 서울대, 연대, 고대 어쩌고 저쩌고 쫙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런 대학의 엘리트 대학 시스템 완전 미국식입니다. 우리는 이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나라들이 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는 엘리트 대학 시스템이 없습니다. 유럽과 미국 혹은 영미 모델은 전혀 다른 모델이에요. 엄청나게 비싼 대학 등록금. 영국도 엄청나게 비싸요. 미국도 엄청나게 비싸죠. 미국이 총량으로 봐선 가장 비싸요. 미국이. 한국이 전에는 2등이었어요. 미국 다음으로. 등록금의 총량이. 그러나 1인당 국민소득 대비 대학 등록금은 세계 1위예요, 한국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싼 등록금을 우리가 내는 것도 완전 미국식 모델 따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럽은 어떤가요? 유럽은 대학 등록금 없죠? 아까 엘리트 대학 시스템 없다 그랬죠? 그 다음에 생활비를 줘요. 오히려 유럽의 경우는. 그래서 대체로 지금 독일에선 100만 원에서 110만 원 정도를 매월 주죠. 생활비로. 그걸 바펙이라고 해요. 바펙. 이런 이름으로 줘요. 완전히 다른 사회인 거예요. 다른 사회. 굉장히 강도 높은 경쟁을 시키는 대학 입시. 그다음에 엘리트 대학 시스템. 그다음에 엄청나게 높은 학비. 이게 전부 다 미국식인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고등학교 졸업할 때 대학 입학 시험 자체가 없어요. 대학 입학 시험 자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졸업시험만 보는 거예요. 그걸 아비투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비투어. 프랑스도 마찬가지죠. 프랑스는 그걸 바칼로레아라고 부르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아비투어는 거의 다 붙어요. 90% 이상. 대학 가겠다는 생각이 있는 아이들은 다 붙어요. 그러면 독일의 학문 수준이 떨어지는가? 그래요? 이렇게 교육개혁을 하고 나서 사실은 노벨상, 특히 학문 관련된 노벨상이 더 늘었어요. 지금까지 교육개혁이란 이름으로 한국에서 해온 것은 그저 입시 방식을 뜯어 고치는 걸 교육개혁이라고 해왔어요. 그래서 교육개혁이란 말이 너무나 한국 사회에서는 그야말로 누더기가 됐기 때문에 저는 교육개혁이란 말을 안 쓰고 한국에서 지금 유일한 교육을 바꾸는 방법은 교육혁명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육혁명이 지금 꼭 필요한 그런 시점에 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중요한 두 개 거대 정당이 있죠. 네, 민주당과 통합당이겠죠. 이 두 정당을 한번 보면 뭐 사실상 상당히 유사한 정당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걸 뭐 구체적으로 정강 정책을 들지 않더라도 김모 씨라고 하시는 분이 한 번은 지금 이번에 통합당에서 또 이 지난번 선거 때는 민주당에서 선거 전체를 총괄하는 그런 비상대책위원장인가요? 그런 형태의 총괄 책임자를 맡으셨잖아요. 이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독일에서 기민당의 선거의 총책임자가 그 다음번에는 3인당 혹은 녹색당의 총책임자를 맡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두 정당의 정강정책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해도 별로 낯설지 않은 거예요. 지금 정치 제도에 있어서도 보수 양당제라고 하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걸 그대로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화가 되는 것이 정말 미국이 글로벌 스탠다드고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이라면 뭐가 문제겠어요?
많이 미국화 될수록 좋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미국은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니에요. 그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미국은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니라 오히려 글로벌 익셉셔널리즘이에요. 그래서 말하자면 예외적인 국가라는 얘기예요. 예외적인 국가, 예외 국가라는 거예요. 세무엘 립셋의 American Exceptionalism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말로는 미국 예외주의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가장 주류 학자가 쓴 책이에요. 그 학자가 본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국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의 예외적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번에 코로나가 미국이라는 걸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우리한테 준 거예요. 이번에 그것을 잘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독일에서는 헬무트 슈미트라고 하는 독일에서는 비교적 온건한 그런 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이라는 사회는 정말 엄청난 자유를 누리는 사회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보면 미국 사회는 지옥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아무런 비판의식 없이 맹목적으로 미국을 추종한다는 것은 잘못하면 지옥으로의 행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조심해야죠. 이것이 지금 미국과 관련해서 우리가 갖게 된 각성이고요.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선을 가질 수 있는 기회와 미국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리를 부여해줬다. 이것이 이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시대에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19라고 하는 이 사태가 우리에게 준 큰 하나의 그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